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저희는 오늘 강원도 인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랜드로버가 개최한 디펜더 데스티네이션이라는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저희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고객분들도 초청해서 진행하는 체험형 행사입니다. 저희가 이곳을 떠난 이후에 앞으로 3주간 주말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이곳에 올 텐데요. 1박 2일 동안 글램핑을 즐기고 또 이 디펜더도 시승하고 또 드론 체험이나 클라이밍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랜드로버가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디펜더 데스티네이션인 만큼 오늘 시승차는 전부 다 디펜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년형으로 업그레이드된 모델들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배정받은 시승차는 디펜더 110, 가장 스탠다드한 모델이죠. 문짝이 4개 달린 모델인데 여기에 3도어인 90 그리고 리어 오버행을 늘려서 적재 공간을 넓힌 130 모델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저희는 110 모델 중에서도 300마력 디젤 엔진을 얹은 D300 트림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에는 3열 시트를 없애고 적재 능력을 더 키운 아웃바운드라는 새로운 트림이 추가가 됐는데 오늘 시승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행사장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승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가서 디테일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가 온로드보다는 오프로드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전체 구간이 40km 이상인데 소요시간이 거의 2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24년형 디펜더에는 뭐가 달라졌냐 여쭤봤습니다. 근데 사실 디펜더 같은 차는 연식 변경이 된다고 해서 뭔가 크게 바뀌지 않죠. 특히 이 차처럼 아이코닉한 모델들,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가운데 모니터가 바뀌었대요. 원래는 이 위아래 바 사이에 쏙 들어가는 10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위아래를 조금 넘치는 11.4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랜드로버 모델에도 미리 들어간 디스플레이 같은데 확실히 화면이 넓어진 만큼 뭔가 보기 시원시원하네요. 출발하자마자 빈틈없이 오늘 행사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벌써 오프로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행사를 빗대어 봤을 때 오프로드 코스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벌써 저 앞에 물부터 보이네요. 인스트럭터 지시를 따라서 오프로드 세팅을 마쳤고 오프로드 화면을 좀 켜볼게요. 좌우 각도, 앞뒤 각도, 그리고 디퍼런셜이 잠겼는지 풀려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래픽으로 정말 크게 띄워주고 있네요. 이전에도 띄웠던 그래픽이긴 한데 화면이 커진 만큼 확실히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일단 적당한 강물부터 들어갔는데 앞에 차로 봤을 때 한 휠의 절반 정도밖에 잠기지 않는 아직은 얕은 물입니다. 디펜더의 도강 능력은 최대 도강 깊이가 900mm예요. 거의 문짝 절반 정도가 잠길 정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가볍게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별다른 말도 안 되는 장애물만 없다면 이 정도는 별 일도 아니죠. 그리고 지금처럼 오프로드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 에어 서스펜션 높이를 가장 위로 올리면 최대 지상고도 290mm 정도로 엄청 높아집니다. 거기다가 130은 좀 리어 오버행이 길긴 하지만 90, 110 이 차들은 진입각, 이탈각이 아주 경사가 가파르죠. 앞뒤 범퍼가 짧아서 그런 건데 진입각만 거의 37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또 앞에 보이는 언덕도 그렇게 걱정도 없이 갈 수 있고요. 지금처럼 하늘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오프로드 전용 카메라로 전방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좌우 바퀴 그리고 정면을 따로 비춰주고 있지만 이 아이콘을 보면 차 아랫부분까지 통합해서 화면을 비춰줍니다. 지금 같은 진흙길이 저는 오히려 막 자갈이 많거나 언덕이 높거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바닥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지상고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이 진흙 같은 건 트랙션 확보, 구동력을 땅에 얼마나 잘 전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한 건데 모노코크 플랫폼을 가진 지금의 디펜더 같은 경우는 전자장비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완전히 기계식으로 해결했다면 이제는 최신 전자장비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로우 기어 넣어놓고 주행 모드만 이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정말 걱정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지금도 진흙에 바퀴 자국이 파여 있어요 이미. 이런 곳을 지나갈 때 좌우 바퀴 높이도 달라지고 앞뒤 바퀴의 높이 그리고 필요한 구동력 차이도 순식간에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을 랜드로버는 우리나라가 눈치채지 못하는 미세한 순간에도 계속 계산을 해서 그냥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기만 하면 알아서 통과해 주게끔 하는 게
랜드로버 오프로드 모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좌우로 경사가 엄청나게 큰 구간인데 왼쪽 시야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석 창문을 완전히 열라고 지시를 하시네요. 이때는 바닥을 봐도 되지만 여기도 너무 잘 나오네요. 모니터 화질이 진짜 좋아서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정말 다 보입니다. 자, 또 진흙에다가 저기를 할 수 있겠지? 아, 진짜 이게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바닥이 끓였는데 괜찮아요. 이런 차들은 바닥이 다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90이었으면 아마 안 깔았을 거예요. 이게 110이라 허리가 좀 긴 편이어가지고 약간의 접촉은 있습니다, 바닥이랑. 이거 위에 안 걸리겠지? 지금 저희 차만 지붕에 보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트 외에도 여기 시승차들에 되게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달려 있는데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이미 스노클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뒤 팬더 뒤쪽에 머드 가드가 아주 크게 달려 있습니다. 오프로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디펜더는 저희도 많이 타봤고 또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장애물 같은 거는 딱히 크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부드럽게 넘습니다. 자, 제일 깊은 물을 걷는데요. 지금 이 웨이드 센싱을 활성화하면 어디까지 물에 들어가도 되는지를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지금 그림에 물이 차요. 이렇게 차 각도가 10도 이상이 되면 이 센싱이 활성화가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보조 화면의 개념이죠. 너가 지금 이 정도 높이로 들어왔다는 거를 운전자가 창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보면 되게 깊어 보이거든요. 근데 한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밖에 여기선 물이 안 차요. 아마 오프로드 코스를 전혀 달려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방금 같은 구간도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디펜더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운전자에게 큰 스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자제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카메라를 통해서 이 모니터 속에다가 사각지대들을 친절하게 표시해 주기 때문에 기회만 되신다면 오프로드 처음 타실 땐 이 디펜더로 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 같아요. 또 이런 부분이 지프 랭글러와의 또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랭글러는 조금 더 원초적입니다. 전자시계로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운전자가 직접 두 개의 레버를 조절해 가면서 주행 모드를 선택하고 또 이제는 전방 카메라 같은 게 생기긴 했지만 이 디펜더보다는 확실히 편의 장비가 좀 적거든요. 그런 특징들 때문에 랭글러 같은 경우는 차와 직접 교감하면서 이 코스를 내가 정복해 나간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다면 디펜더는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전자장비들의 혜택을 누리면서 같은 코스를 지나갈 수 있다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펜더가 올로드에서 훨씬 편하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노코크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에어 서스펜션도 달려있죠. 그리고 타이어도 랭글러 루비콘 같은 과격한 타이어도 기본 사양으로 넣지는 않고요. 그리고 나름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이 시트 소재 또 기능적인 면들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랭글러보다 편합니다. 방음 성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위에 달린 보트에서 약간 바람 소리가 들어오긴 하는데 그 부분만 빼면 정숙성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에 특화된 SUV들 중에서는 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유리가 얘도 바짝 서 있는 타입이라 일반적인 SUV들보다는 분명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긴 해요. 그리고 파워트레인 선택지의 다양성도 장점입니다. 가솔린과 디젤 두 가지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출력은 트림명 뒤에 붙은 숫자로 갈립니다. 지금 타고 있는 D300이 300마력, 기본 트림인 D250이 249마력이고요. 가솔린 6기통 모델에는 P400이 있는데 P300과 같은 엔진을 쓰지만 400마력으로 더 출력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입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디젤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6기통 디젤은 또 맛이 괜찮습니다. 가속 성능도 정말 좋고요. 지금 타고 있는 D300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토크가 66.3kg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도 치고 나가는 힘이 정말 마음에 들고 또 오프로드에서도 로우 기어를 물린 상태에서 아주 묵직하고 밀도 높은 토크를 마음껏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가솔린 버전보다 연비도 대략 리터당 2km 정도 더 높고요. 6기통에다가 차도 무거운데다가 가솔린이다 보니까 피가 붙은 모델들은 연비가 좀 사악하긴 합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긴 하지만 플래그십 세단이나 SUV 같은 말랑말랑한 승차감을 주진 않고요. 그러면 시승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행사장에 있는 신차 소개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한 3대의 새로운 디펜더 중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다음 세션 준비 때문에 앞모습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있는 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차의 이름은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입니다. 아웃바운드라는 새로운 트림이 등장한 건데 이름 그대로 경계를 더 넓힌다는 개념의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은 원래 3열 시트까지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총 8명이 탈 수 있는 차인데 이 130 아웃바운드는 3열을 제거하고 트렁크 적재 능력을 더 넓힌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단 외관에서도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앞뒤 범퍼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무광 그레이 컬러로 칠하게 되고요. 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광 블랙이 적용이 됩니다. 130 아웃바운드의 외관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3열 유리창일 겁니다. 원래는 3열 승객도 밖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리창으로만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130 아웃바운드는 차체 컬러와 동일한 색상의 철판을 하나 더 대서 옆면이나 후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덩어리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트렁크 방식은 동일하고요. 이렇게 열면 와, 정말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기본적으로 고무 매트가 하나 깔리게 되고요. 2열 시트 등받이 그리고 여기 바닥 패널은 세밀한 패턴을 입혀놓은 이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에 정말 강할 것 같이 생겼고요. 이 아래쪽 수납 공간은 이렇게 플라스틱 패널을 열면 드러나게 되는데 완전히 열리진 않고요. 이 앞부분만 살짝 드러나서 딱히 뭔가를 더 넣을 만한 공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또 그물망을 하나 더 놔서 아주 작은 물건들도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바구니 고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인 만큼 트렁크 왼쪽에는 이렇게 버튼 2개로 트렁크 입구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이 중요할 텐데 지금처럼 2열 시트를 펼쳐 놓은 상태에서는 기본 용량이 1329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2516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110 모델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110의 기본 트렁크가 1075리터 2열을 접었을 때 용량은 2380리터입니다 2열을 접었을 때 용량은 리어 오버행이 길어진 만큼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2열 시트를 사용할 때 그 기본 트렁크 용량이 조금 더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확실히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분들, 특히 레저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130 아웃바운드가 조금 더 110보다 매력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열에는 이제 사람이 앉을 수 없지만 썬루프도 있네요. 사람은 못 앉지만 만약에 차박을 가신다 그렇게 되면 2열 시트를 눕힌 상태에서 딱 누웠을 때 조금 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더 넓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또 3열 편의 장비였던 USB-C 포트는 양쪽에 2개 그대로 있고요. C필러 에어컨 송풍구도 그대로 있습니다. 2열 시트 눕혀봤습니다. 이 상태가 2516리터의 공간을 확보한 상태인데 130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이 트렁크 입구부터 1열 시트까지 거리가 상당합니다. 이거는 평균 신장이 조금 넘는 분들도 만약에 차박을 하신다면 거리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SUV 2열 폴딩 해놓고 누우면 머리는 1열 시트랑 2열 시트 사이 그 빈 공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키가 164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발도 정말 충분히 들어온 상태고요. 이 상태로 누웠을 때 머리가 2열 시트 등받이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대신에 평탄화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눕질 않네요 2열 시트가. 아무래도 시트 쿠션 이 바닥 부분이 아래쪽으로 꺼지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이 트렁크의 끝 지점부터는 2열 시트 등받이의 각도가 좀 살아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의 각도인데 이 정도는 평탄화를 아예 안 하기에는 조금 각도가 올라와 있어서 만약에 이 차로 조금 더 아웃도어 활동 또 오토 캠핑 같은 걸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된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말 개인적으로 여유롭고 한적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디펜더의 오프로드 성능까지 체험해보고 또 맛있는 식사도 즐기고 새로운 디펜더 라인업도 구경하는 아주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고객분들이 오셔서 이 프로그램 더 길게 즐기실 텐데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새로 나온 3가지 디펜더도 깊게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차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